저희 집에는 5식구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의 인구 밀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리 전문가고요. 제가 정리 전문가 자격증을 딴 건 2014년이었어요. 저도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정리하는 방법, 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리하는 방법도, 살림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정리를 잘 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엄마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시험 기간이다 하면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꼭 책상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을 파고, 결혼해서도 아이 키우면서도 아이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더 좁은 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데 큰 걸 보지 못하고 서랍만 열어서 서랍 한 곳을 정리하고 서랍만 파고, 항상 가구를 검색하고 어떤 가구가 있어야 집이 깨끗해질까, 그런 도구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크고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거든요. 식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가지고 있어야 될 짐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당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짐을 5식구 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줄이고 비우고 해도 물건이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선 내 물건부터 비우자, 내 물건부터 돌아보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제 물건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니멀 라이프 카페를 가입하고 카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카페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텅 빈 공간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벽을 저렇게 비워놔도 되는 거구나. 서랍장이 꽉 차 있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옷장 안이 꽉꽉 들어차 있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거죠. 거기서 깨닫고 조금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공간이 비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좁은 집도 물건이 많지가 않으니까 넓어 보이고, 가족들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저도 물건을 조금 가열차게 비웠죠. 그러는 시점에 제가 이제 정리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우리 집에 정리하느라 살림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때부터 또 다시 우리 집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실제로도 집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저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살림하는데 너무 지친다, 몸이 힘들다, 그리고 질린다, 정말 반복되는 이런 살림에 내가 지친다 싶을 때는 조금 물건을 비워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물건을 비우시자고 하면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버리자는 의미인데,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항상 전략해라, 아껴라, 아껴야 잘 산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 물건을 버리질 못하는 문화가 익숙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마트도 잘 돼 있고, 사실 쿠팡도 로켓 배송으로, 공산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로켓 배송으로, 새벽 배송으로도 오고, 웬만한 공산품은 다음날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 집에 재고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집에 물건을 두면,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뭐든지 쉽게 질려요. 그래서 질리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래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방 세제다 그러면 한 통을 일단 써봐요. 물론 쿠팡에서 구매하든 마트에서 구매하든 여러 개를 사야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쉽게 질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딱 한 통만 사가지고 써보고 그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면은 또 다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SNS 광고도 그렇고 새로운 제품들이 정말 좋은 게 눈만 뜨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제품을 새로 써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난번 대형 마트에 가서 이미 많이 샀어. 그러면 많이 샀으면 안 사야 되는데 또 이 새로운 걸 써보고 싶기 때문에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샀던 것들을 뒤로 밀리고 이 새로운 걸 또 쓰다 보면 또 좋은 게 눈에 또 띄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띈 그 상품을 또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물건들에 묻혀서 아, 내가 이런 게 있었나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 현장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환경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매일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또 내 돈도 아낄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 물건을 구입 시기를 늦추고 물건이 떨어져 간다 싶으면 그때 구입하는 걸로. 그러면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구니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사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요즘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커버도 딱 하나만 놓고 쓰는 거예요. 베개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를 오전에 벗겨서 세탁을 하고 건조기 돌려서 오후에 씌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매트리스 커버를 여러 장을 둘 필요도 없고 주기적으로 세탁해서 쾌적하게 쓴 다음에 좀 낡았다 싶으면 그때 버리고 다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트리스 커버는 잘 개키기도 어렵잖아요. 예쁘게 개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둘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절대 물건을 쌓아두면서까지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물건을 많이 두고 살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애들한테 화도 덜 나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제가 진짜 애들 한참 어릴 때 웅진의 노예였거든요. 웅진에서 책을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벽이란 벽은 다 책장으로 둘러싸일 정도로 책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애들이 책을 안 읽으면 화가 올라오고 그렇게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책 때문에 애들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구입한 책을 아이들이 안 읽는 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구입을 안 할 거잖아요. 나 아니면 남편인데 우리가 산 물건들 때문에 집이 어질러져서 또 애들한테 안 치운다고 뭐라고 하고 정말 가족들이 많은 집일수록 물건을 많이 두지 않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주방 그릇도 많이 없앴거든요. 저는 코레를 쓰는데 이사 올 때 이사업체 이모님께서 이 집은 애가 셋인데 밥도 안 해먹나 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로 그릇이 없구나 봐. 내가 많이 비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애들한테 예쁘게 차려주고 싶은데 그냥 밥그릇, 국그릇, 접시가 다 하니까 예쁘게 차려주는 그런 맛은 없어요. 하지만 제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예쁘게 데코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저는 그냥 거기에 그냥 만족을 아이들한테 예쁘게 못 차려준다는 점만 빼고는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많다면 물건을 비울수록 집이 쾌적해지고 정말 내 식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더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집 한 평당 얼마다. 그런 귀한 공간, 비싼 공간을 물건들이 점령하게 두지 말자고요. 그래서 정말 아깝지만 물건이 없으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밀도 높은 집 정리하면 홀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